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9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하가 지나서 이제 3일째가 되죠. 입하가 지나면서 진월에서 사월로 이렇게 넘어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월이 되면 이제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으로 이제 더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해서 4월,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저 4월, 요번에 4월 같은 경우를 초하, 초여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5월은 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월은 만하, 만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내지는 이제 좀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서 늦 여름이 되죠. 그 다음에 입추가 되면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계절은 바뀌게 된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제 여름에 해당이 되면서 매우 뜨거운 계절, 쉬운 말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온도가 대체적으로 뜨거우면 한 35도에서 좀 더운 지방이죠. 저기 제주도라든가 특히 더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뜨거우면 한 40도까지 올라가지만은 이게 뜨거운 게 아니고요. 더 뜨겁다. 50도에서 한 6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것 정도 생각해 주셔야지만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명리학에서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매우 뜨겁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 조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자에 말을 조자에 햇볕이 뜨겁게 되면은 땅도 모든 만물이 마르게 되죠. 그 다음에 뜨겁게 되면 땅도 모든 만물이 마르면서 뜨거워지죠. 열토가 된다고 하죠. 열토. 그래서 동토가 아니 동토는 이제 얼어서 있는 땅을 동토라고 하고, 열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햇빛이 받아서 사하라 사막같이 뜨거운 그러한 흑열 열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 5, 미월은 바로 동토가 아닌 열토의 계절이고, 그 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한 35도 40도 한 대 버틸만 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숨이 콱콱 막힐 정도의 50도 60도 육박한 그런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은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을 생길 수 있는 물의 원천, 물의 수온도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깔고 4월, 5월, 미월을 생각하시면은 큰 틀에서 어렵지 않게 사주를 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 5, 미월은 어떤 일간, 간목이든 을목이든 병화정화 무토기토, 그 다음에 경금신금 임수에서 어떤 일간이든 간에 뜨거운 여름에 열토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명식은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이 을목 일간이 4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이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는 을이죠. 천간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저께 갑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갑. 그래서 어저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습을 한번 해보게 되면 나무, 목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갑이라고 해서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같은 목이지만 갑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음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목이지만 을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굵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나무가 또 쑥쑥 자라면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굵고 크고 높은 그런 큰 나무가 있죠. 그러면 이 나무가 견고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소나무 같은 거 있죠. 굉장히 단단하죠. 소나무. 그리고 어렸을 때 박달나무가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려봤을 것이고, 오동나무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갑목에 해당되는 나무도 있죠. 편백나무 내지는 전나무 같은 경우도
감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나무들 대체적으로 크고 그다음에 오래 자란 나무는 굉장히 굵습니다. 그리고 높이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무 재질 자체가 단단하죠. 그래서 감목은 성목, 성목이라고 하는 뜻은 다 자란 나무를 성목이라고 하는데, 감목은 성목이 되면 베어서 나무를 베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작벌한다라고 표현하고요. 큰 나무는 작벌해서 제목으로 쓴다. 제목. 그래서 동량지목 내지는 동량지제로 이렇게 쓴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그 용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기본적인 용도였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은목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굵고 높고 견고한 나무가 아니죠. 이것에 반대되는 나무니까 유연하죠. 유연하고 작고 아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유연하고 작고 그다음에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런 나무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나무라기보다 이제 화초나지는 작은 화목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나무를 말하죠. 개나리라든가 철쭉이라든가 아니면 좀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목련 같은 것 아니면 벚나무 같은 경우는 화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화초라고 하는 것은 플라타너스, 이거는 나무죠. 그다음 화초라고 하는 것은 난초 같은 거 있죠. 난초 내지는 뭐 나팔꽃, 장미꽃, 안개꽃, 이 모든 것들이 다 화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을목의 특징은 작고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은 아무리 을목이 왕하더라도 동량지목으로는 어떻게 된다? 사용 불가하다. 을목은 아무리 왕해도 동량의 제목으로서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감목과 을목의 차이인 것이고요. 또 을목은 그러면 동량의 지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니까 그냥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여러분들, 큰 나무는 장작으로서 내지는 제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있는 화초라든가 난초라든가 여러 가지 다육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하면 그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목은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로서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은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 을목, 화초한테 주는 아주 영양가 있고 맑고 깨끗한 물이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온기도 있어야 되고요. 또 햇볕을 받아야지만 화초가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병화, 개수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취용할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취용할 수 있지만, 병화, 개수 내지는 정화, 임수 모두 없는 것은 을목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온기가 없고 물이 없으면 화초는 금방 시들어서 말라 죽거나 얼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화의 수화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일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감목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는 용도가 아니라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감목을 베어내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 임수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진월에 감목 같은 경우가 경금과 임수를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대략적으로 진월 정도는 그렇게 쓸 수가 있지만은, 감목이 경금을 쓸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은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감목이 경금을 쓸 때는 정화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목은 복습을 한 것이고요. 오늘 을목은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것이, 을목사주 볼 때 필요한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 되겠고요. 이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해서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중요한 기초 지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분, 적분 잘 풀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구구단을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설명한 것은 마치 산수, 수학에 있어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구구단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4, 5이 이제는 남방이 될 겁니다.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남쪽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4월은
사는 방향 중에서도 남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방향 중에서도 오는 정남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는 남쪽 중에서도 남서쪽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이라고 해서 같은 남쪽이 아니라 사의 방향은 남동쪽이 되는 것이고 오는 정남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는 남서쪽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계절로는 4, 5, 멸은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여름이 되는 것이고 5월은 중하, 그 다음에 미는 개하 내지는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5, 미월이 모두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조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열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뜨겁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죠. 마르고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 것, 기온이 한 50도에서 6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혹한이 아니고 혹서죠. 혹서가 되겠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혹서기 훈련도 하고요, 혹한기 훈련도 하죠. 혹서기는 매우 뜨거울 때 훈련을 하는 것이고 혹한기는 매우 추울 때 훈련을 하는 건데 일정 온도 이상이 올라가면 군대에서도 너무 뜨거울 때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울 때 훈련하면 사람이 열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온도 이상이 올라갈 때는 군인들도 훈련 안 하고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혹독하게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혹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어떤 만물이든 간에 시원함을 찾아야겠죠. 너무 뜨거웠을 때는 양의 기운이, 너무 뜨거울 때는 음의 기운이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뜨거울 때는 시원한 음료수라든가 시원한 선풍기, 시원한 에어컨 같은 것이 있어서 열기를 식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만물이 너무 뜨겁게 되면 만물이 살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그거보다 사우나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우나 들어가면은 뭐 좀 안 뜨거운 데는 한 4, 50도, 뜨거운 데는 막 70도, 80도 올라가는 그런 사우나가 있는데 거기서 두세 시간, 10시간씩 나오지 않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열기가 너무 차다 보면은 그 열기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우나 한다고 그 뜨거운 데 들어가셔가지고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옆 그 사우나 들어가시는데 어르신들이 누워 계신다라면 한 번씩 건드려 봐야 돼요. 거기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데 장시간 있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너무 추운데 오래 있으면 뭐예요? 얼어 죽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후 멸은 반드시 음의 기운이 필요한데 바로 그건 물에 해당이 되겠고 물의 기운은 바로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오행이든 간에 사후 멸에는 수가 필요한데 특히나 오늘 공부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화초와 같다 같죠. 화초, 을목이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화초를 뜨거운 여름에 심는다거나 내지는 뜨거운 여름에 지금 살고 있는 화초를 생각하시면 돼요. 집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뜨거운 햇볕을 바로 직사광선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없다면, 물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 화초는 금방 말라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도 뭐 나쁘진 않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이 개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오행으로는 뭐가 되죠?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 물론 임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개수가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마르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뜨거운 여름에 비가 내리면은 기온 자체가 조금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40도, 50도 뜨거운 여름에 비가 충분하게 와서 땅을 적시게 되면 땅의 온도가 이제 식게 되죠. 그러면 을목만 배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여름에 열기도 조금 식혀주는, 즉 에어컨을 켜주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만약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절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토법상 수가 매우 약합니다. 예를 들면 한여름에 아스팔트 뜨거운 데다가 물을 잠깐 뿌리게 되면 그 아스팔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물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4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금생수에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을목을 생조해 주고 뜨거운 열기도 어떻게 된다? 식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먼저 지용하고 수를 생조할 수 있는 금을 이렇게 취용하게 된다. 제가 예전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경금 내지는 신금, 관살 취용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이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쓰는 이유는 을목을 갖다 상해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를 생하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둬서 이때 4월, 5월, 미월에 관살은 수를 생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 줘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한여름, 초여름인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고요. 사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일간은 음이고 그 다음에 월지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목생화에서 내가 발산하는 것인데 음대 양이 되는 것이니까 얘는 식신이 아닌 상관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주의 격국은 상관 격이 되겠고, 중요한 것은 4월에 화는 왕하지만 일간 목은 약하죠. 그래서 설기태과 내지는 다른 말로 목화 진상 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붙은 진상관계금보다 진짜가 붙으면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매우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으로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게 되면 이때 목과 진상관격이 인성을 보게 되면 상관 폐인격이 돼서 사주 자체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도 개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임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을목이 좋아하는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 좋아하는 것이고요.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가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축은 재성이 되죠. 편재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축토는 습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토였다라고 하면 뜨거운 4월에 마른 땅이 있는 것과 뜨거운 4월에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물기가 있는 땅은 열기를 흡수할 수 있지만 뜨거운 마른 땅은 뜨거운 열기를 오히려 더 뜨겁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축토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만 놓고 봤을 때 신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목은 화초와 같은 것인데 칠살인 신금, 편관인 신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신금이 을목을 극하겠죠. 그래서 원래 신금이 좋은 것은 아닌데 4, 5, 미월에 신금, 경금인 관살은 이렇게 수가 있게 되면 이 금은 일간 을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신금이 개수를 이렇게 금생수하고 수가 일간을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을목 자체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을목이 축에도 뿌리를 둘 수 없죠. 단지 지금 이 상태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을목은 개수 하나밖에 의지할 곳이 없고 뿌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오늘 을묘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을묘일 이렇게 되게 되면 을목이 지지로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을목 자체도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수의 생조를 받을 수 있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축에 뿌리를 둔 개수이면서 신금의 생주를 받는 개수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월에 열기는 개수 하나 가지고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기는 조금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술을 한 점 정도 더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때 가장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술을 극하는 토를 보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자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뜨거운 여름에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 비유를 하자면 한 50도, 55도까지 기온이 상승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수가 필요한데, 개수가 이렇게 월간의 뿔이 있는데, 이것이 자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조금 부족한 개수였을 것인데,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개수가 자수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축에도 뿌리를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 개수를 또 생해주기 때문에 이 개수가 약하지 않습니다. 병화가 투출된 게 이렇게 되면 나쁘지 않죠. 사주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되면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 짜임새가 되겠고요.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일단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병화를 가지고 있고, 또 목화운이라 하더라도 수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비슷한 생시로서 정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 정해시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라고, 물론 요 병자시 정해시 나쁘지 않습니다만, 요 해수라고 하는 것은 묘를 보게 되면 해묘한 목이 돼서 좀 수의 기운이 좀 약해진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개수도 좀 약하지 않는데, 차이는 뭐가 있냐면 병화가 좋으냐 정화가 좋으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병자시 정해시라고 보게 되면 병자시도 나쁘지 않고요, 정해시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둘 사이에 우열을 가린다라고 하면 저는 병자시 쪽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병자시 정해시라고 해서 붙어있는 생시가 아니고요, 5월 7일 새벽, 그러니까 5월 6일에서 5월 7일로 넘어가는 자시가 바로 이 병자시가 되는 거고요. 이 정해시는 하루를 지나서 5월 7일 밤 9시 반에서 11시 반이 이 정해시가 되는 거니까 붙어 있는 생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해시가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을묘에서 그 다음에 일주가 병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축시, 그리고 제가 무인시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무인시가 되면 뭐 일간이 인에도 뿌리두고 묘에도 뿌리고 일간 왕에서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 핵심 뭐예요? 용신은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개수가 용신일 때 무토 투출하게 하면 무토가 수를 갖다가 말려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재성인 무토가 병이 되는 것이고, 기묘시도 마찬가지죠. 기묘시 기토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기토는 편관칠살에 해당이 되죠. 선생님, 일간 을목이 기토를 막지 않습니까? 일간은 중간 그냥 심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을목이 기토를 갖다 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토가 개수를 파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않은 생시고요. 경진시, 신사시는 여기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쓰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신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여기 개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신금은 금생수, 수생목해서 크게 장애가 되지 않지만은, 여기에 있는 신금은 물론 개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개수가 신금을 방어해 준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을목을 먼저 상해하기 때문에 이 신금하고 이 신금은 같은 신금이라 하더라도 이 신금은 나를 극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무토기토가 대운이 무토기토 대운이 온다. 기토는 개수를 파할 것이고 무토는 개수를 합할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두 신금이 을목을 극하게 되죠. 이럴 때 매우 좋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죠. 뭐 병자시가 좋다고 했는데, 병술시는 똑같은 병화가 있는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좋지 못하죠. 자, 개수가 핵심인데, 아까는 병자시에서 자수를 받지만 이거는 병술되면 묘술화가 돼서 오히려 더 열기가 가중되는 중에 개수는 금방
고갈해서 말라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병자시는 좋은데 병술지는 매우 좋지 못한 생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뭐 명식은 다른 생시들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그런 생시가 없었는데 병자시나 정해시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